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2022년 필즈 메달 수상자 허준이,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자퇴생입니다. 오늘은 자퇴와 성공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어렸을 때 서울의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동네 형이 있었습니다. 서울의대 입학 후 동네에는 고드름이라는 에피소드가 바이러스처럼 퍼졌습니다. 엄마, 너무 졸려요. 잠 깨야 하니 처마 및 고드름을 따서 등에 넣어주세요. 이후 동네 학부모님들은 처마 및 고드름을 따러 다녔고 동네 학생들은 당분간 얼음 고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성공은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를 양산해냅니다. 하지만 에피소드는 성공의 과정 중 하나일 뿐 에피소드 자체가 성공 방정식은 아닙니다. 고드름을 등에 넣어 잠을 쫓는다고 서울의대 합격이 보장되진 않으며 아인슈타인이 자퇴를 했다 해서 자퇴하면 성공한다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거장들이 자퇴를 안 했다면 위대한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학교를 벗어난 시간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집니다. 1665년 영국 캠브리지 학생이었던 아이작 뉴턴은 패스트가 대유행하자 강제 휴교를 당합니다. 이후 2년간 고향인 울주소프에서 사색과 관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지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은 이듬해 1666년 미적분과 만유인력의 법칙을 탄생시켰고 과학사에서는 1666년을 첫 번째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1894년 독일 15살의 아인슈타인은 뮌헨 김나지움에 다녔는데 주입식 교육에 킹받아 자퇴를 했으며 첫 논문 자기장에서 에테르의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후 쥐리히 연방공대에서 수학교육과 물리교육을 복수 전공하였으나 대학 시절에도 수학과 물리를 제외한 다른 수업은 낙제투성이었습니다. 졸업 후 1905년 특허청에 근무하며 광전효과, 브라운운동, 특수상대성 이론 3편의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걸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1905년은 과학사에서 두 번째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1999년 한국 16세의 허준이는 상문고등학교에 입학했으나 야자 등 강압적인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인을 꿈꾸며 자퇴합니다. 금방 등단할 줄 알았지만 시는 안 쓰고 친구들과 PC방에 드나들며 허송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후 맘잡고 검정고시로 서울대에 진학하지만 또 방황과 휴학을 반복하다 마지막 학기에 필즈메달 선배 히로나카 헤이스케 교수를 만나면서 늦깎이로 수학 공부를 시작했고 기어코 필즈메달을 수상하여 2022년을 한국 수학 기적의 해로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천재들에게 휴학이나 자퇴의 시간은 기적의 해를 만들기 위한 사색과 설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허준이와 같은 천재들이 학교 교육의 프레임 안에서 FM대로 달렸다면 위대한 성과는 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천재들이 아예 학교에 다니지 않고 야생에서 타잔처럼 길러졌다면 그냥 타잔이 되었을 것입니다. 학교 교육은 필요하지만 자퇴나 휴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사색의 시간을 보장받고 특기에 몰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이 갖추어져도 점수로만 줄 세우는 시험제도와 승패와 우열만 존재하는 현실에서 시간이 남으면 학원에 다녀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물론 사회 구조가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런 기사는 망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은 천재들에게 자퇴란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딩 시절에 학교 생활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완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모님께 자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공부는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과정이 좋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셔서 자퇴를 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자퇴했다면 타잔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웬만하면 다니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베티였습니다. 바이.